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민선 8기 지자체 단체장의 임기도 이제 1년 남짓 남았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는 단체장들의 3년차 공약 이행 평가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김포시장의 공약 이행률을 놓고 지난 20일 열린 시정질문에서 시의원과 시장 사이에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보도에 배경성 기자입니다. 김포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김병수 시장의 공약 이행 현황입니다. 56건의 공약 중 이행 완료 27건, 올해 완료 목표 8건, 정상 추진 중 21건이라고 게시돼 있습니다. 지난 20일 열린 김포시의회 본회의에서 오강연 시의원은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은 100% 이행 완료. GTX-D는 60% 이행률, 일산대교 무료화는 80% 이행률에 시민들은 여전히 통행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분야만 보더라도 공약 이행과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률과는 동떨어진 공약 이행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 사업 추진 현황을 들여다보면 형식적인 성과만 부풀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산대교 무료화는 행정소송 대응과 실무협의체 회의가 전부인데 80% 달성률이 맞냐고 따졌습니다. 자, 이 80% 정확하게 맞습니까, 시장님?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거가 뭡니까? 일산대교 무료화의 최종 결정권자와 협의기관은 경기도이기 때문에 경기도의 마지막 결단이 남은 20%로 뺀 우리 시의 입장을 전달하고 경기도에 요구할 수 있는 행정처리를 다 완료했기 때문에 80%는 진행됐다. 오강연 시의원은 자료에 있는 공약 추진 계획과 실제 현황과의 차이도 지적했습니다. 상반기에 무료화, 일산대교 무료화 관련 검증 여력이 실시 완료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2월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미 완료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시장님께서 공약을 내세우신 거에 대해서 이렇게 불철저하게 진행하셔도 되는 겁니까? 김병수 시장은 자료를 일일이 다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공약 이행 평가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약 이행 점검은 사실은 공약 심의위원회, 심사위원회에 맡겨놓고 있고요. 공약 이행률에 관한 부분은 제가 일절 관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편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분석해 매년 공약 이행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이 평가에서 지난해 SA 등급, 올해는 A 등급을 받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배경성입니다. 윤환 계양구청장이 민선 8기 출범 3주년을 맞아 주민자치협의회를 비롯한 27개 주요 사회단체와의 소통에 나섭니다. 이번 자리는 민선 8기 3년간 추진한 주요 현안 사업의 추진 상황을 구민과 공유하고 계양의 새로운 비전과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간담회 형식으로 마련됐는데요. 계양 산업단지 조성과 계양 테크노밸리 고부가가치 첨단 산업 유치, 철도망 구축과 계양 아라운 등 문화 관광도시 등 올해 주요 현안 사업을 중심으로 소통할 예정입니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8월 27일까지 진행됩니다. 부평구가 차준택 구청장을 비롯해 부구청장과 국과장 등 간부 공무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1차 청렴협의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와 올해 반부패 청렴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부패 취약 분야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인천시가 긴급 민생경제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섭니다. 특히 천원 시리즈 확대로 지역 소상공인은 물론 관광과 문화산업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송유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천원 시리즈 정책입니다. 현재 인천시는 천원 주택과 대학생 대상으로 천원의 아침밥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소비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우선 기존 소상공인 반값 택배 정책을 보완해 소상공인 1,000원 택배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택배비를 1,000원으로 더욱 낮춰 소상공인의 물류비 부담을 줄이기로 한 것. 기존 인천 아이 바다패스 역시 섬주민의 여객선 운임을 기존 1,500원에서 1,000원으로 조정해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1,000원 티켓도 함께 운영합니다. 전국 10,000명에게 인천의 문화와 관광, 체육 프로그램을 1,000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시민들의 문화 소비를 유도하고 지역 내 관광과 문화산업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 하면은 보통 이제 1,000원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1,000원 주택이 대표적인 브랜드가 됐는데 이 1,000원의 경제야, 1,000원의 행복 도시가 인천이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는 인천 사랑 상품권인 인천 이메 캐시백 지원율도 상향합니다. 연매출 3억 원 이상, 30억 원 이하 가맹점의 기존 5% 캐시백 비율을 7월부터 7%로, 9월부터는 10%로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특히 강화와 옹진의 경우에는 최대 15%까지 상향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4천억 원의 경영안전자금을 지원하는 등 금융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지역 상품 함께 소비 캠페인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간 상생도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역 건설업체들의 수주율과 하도급률도 함께 높여 지역 기반 기업들의 상생도 더욱 확대할 방침입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시는 이미 인천 이음의 경우 전국 광역지자체 중 가장 많이 편성해왔고 새 정부의 방침도 지역 상품권 활성화에 맞춰진 만큼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큰 정책 방향하고 관련이 되는데 일단은 지역사랑 상품권을 확대한다는 것이 새로운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고 그리고 거기 더 증감의 문제는 조금 더 정부 재정 상황을 봐서 판단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침체된 지역 경제를 회복하겠다며 내놓은 긴급 민생경제 안정대책.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취임 3년의 성과와 남은 과제를 밝혔습니다. 미래교육청을 기조로 길을 닦아온 데 이어 교육 본질에도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어떤 구상인지 이세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3년의 성과로 미래교육청을 꼽았습니다. 그 학교 현장에 그 자율적인 힘으로 그 미래교육을 만들어질 수 있다 하는 그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청은 그거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여건을 조성해주고 AI 기반 교수학습 프로그램 하이러닝과 그 하이러닝은 현장에서 매우 수업에 참여하는 그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나 그 굉장히 그 수업의 분위기를 바꾸는 교실의 어떤 변화를 주도하는 온라인 학교는 전면에 세웠습니다. 학원이나 아니면 학교 안에서는 접할 수 없는 그런 교육의 콘텐츠 내용을 그것도 무료로 다 접할 수 있게 경기도 어느 지역에서 어느 여건에서 있건 임 교육감은 남은 임기 교육 본질 회복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우리 교육이 결국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대입 제도가 바꿔지고 연장선상에서 우리 모든 그런 교육들이 실효성 있게 고3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서논술령 확대를 골자로 교육계에 제안했던 임태희표 대입 개혁안은 남은 숙제입니다.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평가 시스템을 확대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교육부하고 국가교육위원회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교육과정 평가원하고 우리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공유하고 문제가 있으면 보완할 거 보완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2032년 대입 제도를 최종 개편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되도록. 임 교육감은 재선 도전을 묻는 기자 질문에는 직보다는 업이 우선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교육감으로서의 업은 끝이 없다며 정책 완성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1차 추경에서 소상공인 분야에 4조 원을 증액한 정부가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3대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먼저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부담 경감 크레딧으로 50만 원 한도의 디지털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소상공인들은 공과금이나 4대 보험료 결제 시 카드 자동 차감으로 별도 증빙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기부는 또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보증서 담보부 신용카드인 비즈 플러스 카드도 발급합니다. 이 카드는 1,000만 원 한도의 보증료와 연회비가 면제되며 6개월 무이자 할부와 3% 캐시백 혜택을 제공합니다. 정부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30만 원의 배달 택배비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이동 노동자, 5개 근로자 등 폭염 취약계층의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도 재해 구호 기금 20억 원을 시군에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지난해 도내 전체 온열 질환자 767명의 70%인 536명이 7월 말에서 8월에 발생한 만큼 이를 대비하기 위해 분야별 시군 사업 계획을 받아 23일 지원금을 교부했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대리운전기사, 택배 노동자 등에게 생수, 부채, 쿨토시 등을 지원하는 예산 2억 4천만 원, 공사장 등 5개 근로자와 논밭 근로자에게 쿨스카프, 쿨토시, 쿨스프레이 지급 등의 예산 3억 4천만 원입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7월 7일부터 18일까지 도내 폐수 배출 사업장 등 36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수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수사는 집중호우 기간을 틈탄 폐수 무단 방류 등 하천 오염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인데요. 중점 수사 대상은 오염물질 무단 배출과 무허가 폐수 배출 시설 설치, 하천 등 공공수역 수질 오염 행위 등입니다. 특사단은 도 누리집과 카카오톡 채널 등으로 도민 제보도 받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6일부터 청년과 신혼 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 임대주택 2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이번 모집 규모는 청년 2,508호와 신혼 신생아 가구 2,435호 등 총 4,943호인데요. 이르면 9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습니다. 청년 매입 임대주택 공급 대상은 미혼 청년 무주택자로 시세의 40에서 50% 수준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혼 신생아 가구 매입 임대주택은 소득 수준에 따라 시세의 30에서 40% 수준 임대료 유형과 70에서 80% 수준 임대료 유형 등 두 가지를 공급합니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우선 공급하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 신생아 가구 매입 임대주택 모집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화성 전지공장 화재 사고 1주기를 맞아 참사의 전말과 원인, 내용 등의 대응을 담은 종합보고서를 오늘 24일 발간합니다. 보고서는 화재 진압과 소방본부의 재현 실험, 긴급 생계비 지원 등 경기도의 대응을 시간순으로 정리했는데요. 특히 경기도 전지공장 화재 조사 및 회복 자문위원회의 제언을 중심으로 안전정책 전환 등 실제 정책 수용 내용과 향후 과제까지 담았습니다. 도는 보고서를 두고 단순한 사고 경위서가 아닌 경기도가 지난 1년간 무엇을 반성하고 어떻게 변화로 이어갔는지에 대한 자기 성찰의 기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에서 2025 인천 세계로 배움 학교 연합 발대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인천을 품고 꿈 열정으로 나를 채우다와 일겉으로 온 세상을 채우다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된 가운데 탐방단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 900여 명이 참여했는데요. 인천 세계로 배움 학교는 교육청이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국제교류 특화 사업입니다. 올해는 37개 프로그램에 약 5천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도성훈 교육감은 인천 세계로 배움 학교가 단순한 해외 탐방을 넘어 새로운 시간 여행이라며 학생들이 다름은 틀림이 아니다라는 다양성의 가치를 깨닫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감각을 키우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